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다음날 혼자 나타난 강 변호사를 본 귀부인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따로 오고 있는 중인가? 소년의 엄마가 올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는 듯이 다그치듯 물었다.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간단히 잘라 말했다. 그래, 계속 억지를 부리겠단 말이지. 어리석은 것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 인내는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쓴맛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야. 귀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잠깐. 강 변호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귀부인을 제지했다. 그쪽에서 제시한 요구는 제가 거부했으니까 그 안건은 종결됐고, 이제 이쪽에서 요구사항을 제시할 순서 같은데 들어보지도 않고 가시려고요? 강 변호사는 이전과는 달리 냉정한 눈빛으로 귀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귀부인은 눈싸움이라도 하듯 잠시 강 변호사를 노려보다가 이내 고압적인 표정과 함께 냉소적인 말투로 대꾸했다. 요구? 웃기지 마. 어따 대고 요구야? 건방지게. 요구 따위는 지나가는 똥개한테나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 요구사항을 듣고 앉아있냐? 벌떡 일어서서 돌아서는 귀부인의 뒤통수에 대고 강 변호사가 내뱉듯 말했다. 그렇다면 여론에 의지한 수밖에 없겠네. 우리 요구사항이 뭔지 나중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시든가. 귀부인이 멈춰섰다. 고개를 뒤로 돌렸다. 무릇 정치인은 여론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지. 자신의 한마디가 유용했음을 확인한 강 변호사는 귀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인데 언론에 아는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이거 원 자존심 상해서라도 가만히 못 있겠는데. 그래, 에이씨,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자리에서 일어선 강 변호사가 귀부인을 빤히 바라보며 장난이라도 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누가 손해인지는 두고 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죠? 그 말을 듣기 무섭게 다시 돌아선 귀부인이 험악하게 인상을 썼다. 이제 협박을 하겠다는 거냐? 감히 나한테? 그러나 강 변호사는 태연하게 응수했다. 협박이라니요. 대화할 용의가 없으시다면 저로서도 할 수 없이 법적인 조치와 여론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대화의 테이블로 모시겠다는 거지요. 잊으셨어요? 저는 변호사예요. 제 직업이 협상하는 일이지 협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부군께서는 정치인이신데 정치인이 하는 일도 협상이고, 이런 우리 사이에 협박이라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짚는 강 변호사를 보고 귀부인은 문득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확인해 봐야겠다. 두 사람은 다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래, 들어는 주마. 요구사항이 뭐야? 강 변호사가 얼굴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귀부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이제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귀부인은 짐짓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심드렁한 말투로 내뱉었다.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시간 없어. 그러나 약간 긴장하는 빛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아주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이와 생모의 관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귀부인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는 계산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는 듯 앞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었다. 귀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게 다야? 네.
그게 우리 쪽 요구사항의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귀 부인은 좀 더 계산을 해보았다. 만일 모자 관계를 인정한다 치자. 만나는 것도 허락한다 치자. 처음에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 속을 어찌 아나. 이것들이 욕심을 부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생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고 덤비면 그 사실을 억지로 틀어막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지들이 보관하겠다. 그러다가 필요한 순간에 열어버리겠다 이거지.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귀 부인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겠죠. 무슨 소송? 모자 관계임을 확인해야 하니까 당연히 친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겠죠? 뭘 근거로? 유전자 검사 해보면 엄마와 아들 관계가 분명하다는 게 바로 확인되는데요, 뭐. 부모 동의도 없이 우리 애 유전자 검사를? 당신 변호사 맞아? 웃기고 있네. 이 없으면 잇몸이란 속담도 있잖아요. 완전한 입증 자료의 요건을 못 갖춰도 일단 이 결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자료에 대해 뭐라고 따지고 들면 법원에 감정 신청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는 게 더 쉬워지는데 그쪽 변호사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던가요? 만일 안 했으면 당장 변호사 바꾸세요. 그 사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차, 동종업계 사람 밥줄을 이렇게 끊으면 안 되지. 지금 이 말은 취소할게요. 농담까지 하는 강 변호사의 여유만만한 태도에 귀 부인은 잠시 긴장했다. 그러나 그 정도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다. 저 여우 같은 변호사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돼. 귀 부인은 다시 냉정하고 도도한 태도를 되찾고 말했다. 뭐 소송하는 건 자유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데 그 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고 지는 건 둘째치고 그 소송을 원하는 대로 빨리 진행시킬 수는 있을까?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 말은 사실이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끌고 가기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길고 힘든 시간 동안 아프고 힘없는 사람은 고통과 상처를 피할 길이 없다. 결과가 어찌 되든 이미 그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곤란도 겪게 된다. 저들은 그렇게 질질 끌고 갈 능력이 충분했다. 귀 부인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산해 두었다는 것을 강 변호사는 애초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모자는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가 재회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소송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다. 강 변호사는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또 거듭했던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저쪽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될 여지가 보일 것이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저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 안타깝게도 어제 이맘때까지는 그들을 벼랑 끝에 세울 방책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마무리를 짓자. 강 변호사는 결심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더라? 어디 보자.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았네요. 스마트폰 속의 달력을 확인하면서 강 변호사가 생뚱맞은 말을 했다. 지난 선거가 끝난 지 이제 겨우 2달 남짓이니까 아직 한 넉 달 남았네. 그렇죠? 갑작스러운 말에 귀 부인은 의아했다. 이 여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갑자기 말씀드려서 못 알아들으셨구나. 죄송합니다. 그거 말하는 거였어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선거법이라는 말에 귀부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선거법이라는 말에 귀부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선거법 위반으로 부인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부군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런 의심을 받아도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귀부인이었다. 정치인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 한 일도 안 한 척, 안 한 일도 한 척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들통나지만 않는다면. 하긴 들통이 난다고 해도 반대쪽의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조만간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사람들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쯤이야 그 바닥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귀부인은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 기껏 생각해낸 협박이 그거야? 이야, 변호사님한테 실망인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이거야 원 기가 막혀서. 그래, 어디 내가 뭘 위반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귀부인은 이런 식의 대응이 아예 몸에 밴 것 같았다. 아주 자연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오리발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화면빨 잘 받으시네요. 강 변호사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열어 귀부인 앞에 내밀었다. 귀부인의 그 도도하던 표정이 갑자기 확 굳었다. 얼굴색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처음 보이는 모습이었다. 화면 안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어떤 여자의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귀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딱 하루. 우리 쪽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세요. 하루면 충분하실 겁니다. 최후 통첩을 마친 강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차의 시동을 걸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만하면 나도 법률 타짜가 다 된 것 같은데.